월마트는 매출 전망을 공개하며 6%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불안감에 금융주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촉망받던 AI 방산주 팔란티어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락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4% 하락했습니다. 월마트가 부진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향후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거란 우려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매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나온 수치이다 보니 경기 불안 심리를 더 크게 자극한 겁니다. 새롭게 발표된 경제지표 역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1월 경기 선행지수,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직전 2달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한편 달러화와 국채금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경기 불안과 함께 엔화가 초강세를 기록한 여파입니다. 일본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임금 상승률 전망치가 5%로 높아졌고, 그러자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진 거죠. 이에 달러엔 환율은 150엔을 밑돌았습니다. 반도체 뉴스입니다. 엔비디아는 26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0.63% 상승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입니다. 다만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는 만큼 관망 심리도 여전합니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 17부터 브로드컴의 와이파이 칩 대신 애플 자체 칩으로 점차 대체해 나갈 거란 보도에 브로드컴의 주가는 0.9% 밀려났습니다. 반면 신제품 출시를 전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3.9%의 강세로 아웃퍼폼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체 카바나가 실적 발표 후 급락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저신용자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건데요. 실제로 앞서 지난 4분기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상각률이 전년 대비 50%나 증가하며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죠. 즉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카바나의 실적이 이 점을 방증하자 경기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카바나의 주가는 12%대 급락했습니다. 경기 불안감이 증폭되자 금융주들의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며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4%대 급락한 한편 여타 금융주들도 대부분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팔란티어는 국방예산 연간 8% 삭감 이슈를 반영하며 이틀 연속 급락했는데요. 그래도 장중 12%의 낙폭을 절반가량 만회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부진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순손실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에 30%대 올랐습니다. 햄버거 체인을 운영하는 쉐이크쉑, 기대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강력한 실적을 발표하며 11%대 급등했습니다. 간밤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루프캐피털은 팔란티어가 기술업계를 휩쓸고 있는 AI 트렌드에 강하게 연계돼 있다며 게임 체인저 소프트웨어 종목이라 평가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JP모건은 아마존의 이커머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빠른 배송 속도와 경쟁력 있는 가격을 바탕으로 업계 내 주도주로서 탄탄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평가했는데요. 이에 아마존을 베스트 아이디어, 즉 최선호주로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레스토랑 결제 기술 회사 토스트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성장 동력 전반의 모멘텀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최우선 투자 종목으로 선정했는데요.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재확인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1년간 72%가량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월마트가 매출 전망 가이던스를 공개한 이후에 장중 6%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 또한 증가하면서 좋은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수익 전망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수익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경고와 시장은 긴장했습니다. 이를 소비 심리가 메마르고 있다라고 해석했고 앞으로 관세 정책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예측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월마트는 지난 12년간 이어온 매출 분기 기준 1위 기업 자리를 아마존에 내주었습니다. 이 아마존은 현재 매장 이외에도 구독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등을 통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세라면 연간 기준으로도 1위의 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항공기 사고와 파업의 여파로 4분기에만 40억 달러의 손실을 본 보잉.
영업 손실률만 무려 44%에 달합니다. 또한 보잉사가 대통령의 새로운 최신형기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의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위기를 보잉사는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간밤 보잉의 CEO인 켈리 오트버그는 미 공군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의 인도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 속도를 개선하고 추가 비용 초과 위험을 해소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한 미국 하원에서 30년 이상 정부 관계 경험을 보유한 제프 쇼키를 정부 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해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밝혔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거밍치는 애플이 자체 개발 와이파이 칩을 아이폰 17 모델에 처음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기기 연결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애플의 전략적인 장점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거밍치는 애플이 브로드컴과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점점 더 독립적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폰 성능 업그레이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애플이 핵심 부품을 자체 개발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퀄컴에 이어 브로드컴에서도 자립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우선 브로드컴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애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러시아 송유관이 타격을 입고 오펙이 오는 4월 증산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원유의 공급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달러 약세도 원유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조 우려에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금값 랠리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달러 가치는 절하됐고요. 또 한 번 엔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장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특징주입니다. 온라인 여행회사인 부킹홀딩스는 4분기 매출 EPS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변동성이 추후 실적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강력한 여행 수요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너지 음료 회사인 셀시어스는 장마감 이후 급등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알라니 뉴트리션을 현금과 주식 거래로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리비안의 4분기 실적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중요한 목표였던 첫 번째 분기 총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앞으로 인도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정된 손실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며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